오늘은 뉴욕의 주요 명소를 한번 가보고 그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한인 여행사입니다. JG 투어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해볼 텐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등 버스여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쾌적하게 뉴욕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번 같이 다녀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고 뉴욕의 명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리차드 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맨하탄 뷰가 이렇게 보이는데 허드슨 야드가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5번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센트럴파크를 갈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명품 거리입니다. 여기가 루이비통 이렇게 캐리어 형태로 한 가방이 있고, 이 근처에도 루이비통 매장들이 한 2여 개가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 센트럴파크 앞에 가장 유명한 호텔 중 하나가 프라자 호텔입니다. 다들 이제 프라자 호텔 하시면 나홀로 집에 나왔던 그 호텔로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 프라자 호텔이 제일 유명한 거는 1980년에 미국과 일본의 프라자 합의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경기가 한꺼번에 꺾이면서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했던 그 프라자 합의가 이루어진 호텔인데요.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면서 일본과 같은 그런 프라자 합의를 중국과도 맺을 수 있을지, 그것도 제가 보는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애플 매장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뒤가 이제 바로 센트럴 파크인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고급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센트럴 파크가 생기면서 이 아파트들의 가치가 엄청 높아졌었는데, 미국 부동산 협회 추정치에 따르면 센트럴 파크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한 게 있는데요. 그걸 5천억 달러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망권이라든지 공원 이용의 가치가 5천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센트럴파크가 이런 맨하튼 주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이런 휴식의 공간, 그리고 이제 관광적인 공간, 그다음에 이런 조망의 공간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스는 오일비뉴를 따서 내려가가지고요. 베슬이라는 곳, 헌슨 야드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구조물이 베슬이라는 구조물인데요. 여기가 원래 차고지구 물류창고고 산업화 이후에 조금 버려진 땅이었는데, 여기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을 해서 큰 컴플렉스 단지를 하나 만든 건데요. 사실 이게 민간 주도 개발입니다. 앞에 하이라인이라는 그 구철도길을 공원화하면서 정부에서 이런 걸 마중물로 삼아서 이쪽을 다 민간 개발을 한 건데요. 이쪽 이렇게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많은 상가에서 일하는 1000여 개 넘는 일자리도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소는 저희가 첼시라는 지역을 갈 겁니다. 첼시.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첼시 마켓 앞에 와 있는데요. 이 첼시 마켓이 굉장히 큰 그냥 마켓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마켓이 재활용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폐 공장들을 큰 마켓으로 바꾼 건데, 이 혹시 나비스코라는 브랜드를 좀 아시나요? 여기 나비스코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미 비스켓 공장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냐면 오레오, 그다음에 리츠, 이런 그 과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나비스코라는데, 여기에서 1900년 중후반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공장으로 있다가 이 공장이 뉴저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폐 건물로 남아 있었는데, 이거를 개발한 게 현재 첼시 마켓입니다. 여기 근처가 요 뒤로는 이제 소호랑 연결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관광지로 유명하게 되는데, 안에 가면 마켓, 그 다음에 음식점, 소품점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고, 여기 보면 근처에 구글 뉴욕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IT 관련된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앞에 보면
바로 이제 스타벅스 로스터리 리저브, 그래서 전 세계 6개인가 7개인가 밖에 없는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뭐 컵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뭐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곳에 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소는 저희가 그 워싱턴 광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 스퀘어 파크는 이 앞에 개선문처럼 생긴 게 유명하죠. 요 사이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데요. 요 탑이 워싱턴 대통령 100주년 탄생으로 지은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생겼냐면요, 1889년에 세워졌고요. 그때 당시 돈으로 26만 달러가 소요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원래 공동묘지였습니다. 여기가 그때 당시에 맨하튼에 황열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던 이런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지금 지하에는 또 그런 시체들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공동묘지로 사용하던 게 여기 그린치 빌리지라고 하는 좀 고급 주택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요게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있었고 100주년 기념관을 필두로 또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일정은 브루클린으로 갑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덤보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뭐 덤보 지역은 이렇게 맨하튼 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맞은편 브루클린 지역에 있는데요. 사실 이 브루클린 지역이요, 원래 조선소로 되게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엄청난 양의 배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이쪽이 급속하게 기울었고, 그러면서 이쪽이 도시가 이제 쇠퇴를 하다가 나중에 다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경치를 바탕으로 해서 역시 또 관광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가와 맨하튼 접근성이 워낙 좋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맨하튼에서 일하는 고소득 직종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면서 아파트 임대료도 엄청 비쌉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맨하튼 자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그 확장의 여파가 이곳 브루클린에 많이 미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맨하튼 안에 주거시설은 낙후되고 좋은 데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쪽으로 고소득층도 많이 넘어오게 되면서 뭐 동네 수준도 높아지고 치안도 더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 한 군데 마지막 어디죠? 또 이제 월스트리트 가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전 세계를 요동치게 만드는 미국의 정권 거래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뉴욕 경제 투어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게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인데요. 여기 뉴욕 증권거래소가 언제 생겨났을 것 같습니까? 1792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1700년대.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이런 뉴욕 증권거래소가 생겨서 이쪽에서부터 증권거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월가가 왜 미국 경제 핵심인지 여기서 와보시면 한번 그 규모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사진 찍으라고 줄 서 있는 거 이거. 제 뒤에 있는 게 그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황소 동상입니다. 이거 만지면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황소 동상이 아니라 그 맞은편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다 황소 동상만 보고 가는데 저는 사실 이 뒤에 건물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뉴욕에 오면 꼭 봐야 되는 건물 중에 하나가 우리 록펠러 센터 있잖아요. 그리고 록펠러 센터의 주인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미국 석유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사람인데, 그 록펠러 센터가 그 본사인지 알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록펠러 센터의 뉴욕 본사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록펠러 센터를 아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록펠러 1세는 돈을 여기서 벌고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록펠러 센터를 지은 거죠. 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월가를 마지막으로 해서 제이지와 경제와 놀자가 함께하는 이런 경제 투어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뉴욕이 전 세계에 돈이 몰린다라는 것이 이런 금융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여러 뭐 관광이라든지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왜 뉴욕이 경제의 중심지인지 하는 거를 잘 알 수 있고, 이런 투어로 한번 돌아보다 보면 뉴욕의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한 편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